일단 비동기로 요청한다고 했는데 뭐 AJAX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바닐라 JS는 그 XHTML 리퀘스트를 통해서 하시면 되긴 하는데, 요즘은 그걸로 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웹 API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패치 API로도 요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앞서서 일단은 AJAX로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이름 바꿀까? 이거 어싱크라고? 어싱크라고 바꿀까? 그걸로 하고 난 다음에 AJAX 어싱크라고 표현할게요. 어싱크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름 바꿔볼까? 이름. 이때부터 리네임. 뭐 이렇게 바꿀게요. 원래 이거 바꿔주면은 누구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바뀌어야 되겠죠, 그지? 빌드 그레이드에 있는 이름까지 바꿔주실 수 있도록 하고, 저장하시고, 최소한 요거 바꿔주시려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이름도 바꿔주면 좋겠지만 요것도 바꿀까? 여기 액박 뜨는 거는 요 이름하고 프로젝트 이름하고 빌드 그레이드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 생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맞춰주시고 난 다음에 그레이드 리프레시. 그렇죠? 여기 있는 세팅 그레이드요. 세팅 그레이드 이름하고 프로젝트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춰줬습니다. 자, 아까 이제 비동기로 요청하기 위해서 일단 AJAX로 요청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펑션은 already라는 펑션은 앞서서 이제 우리가 HTML 파일이 로딩이 된 거잖아, 그죠? 결국 보드에 게시글을 했을 때 보드에 리스트라는 파일이 로딩이 됐는데, 여기 있는 문서가 다 여기까지가 HTML이죠, 그지? 태그가 다 로딩이 되면은 됐을 때 여기 있는 거를 실행한다. 자바스크립트 그 소스 코드는 위쪽에 있잖아, 그지? 위쪽에 있으니까 위쪽에서 실행하고선 프로그램이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읽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론 바로 실행하겠죠, 그지? 실행하는데 ready라는 이벤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ready 이벤트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태그가 다 읽어지면 얘가 자동으로 안쪽에 있는 펑션을 실행해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이 위에 있어도 하위에 있는 문장들을 다 여기 있는 거를 다 얘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ready 펑션. 그래서 jQuery 안 쓰시면은 그냥 자바스크립트 쓰실 거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문장 하위에다가 보통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많이 배치가 돼 있죠, 그치? 네,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일 마지막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능하죠, 그치? 그럴 때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ready가 없어도 자동으로 얘는 실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앞에 있어도 실행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얘가 읽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는지 아니면 읽기 전에 실행하는지 그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jQuery를 쓰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그냥 배치해 놓고 쓸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문서가 로딩되면은 게시글 내용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고요? AJAX로 한번 요청을 할 거예요. 요즘 이제 AJAX 추세가 이제 근데 이제 동기 서버 이용하지 않고 이제 비동기 서버나 이렇게 이용하셨을 때는 다른 거 이제 프론트 엔드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워크를 많이 쓴다라고 했었죠. 이제 뷰라든지 뷰JS, 뭐 리액트, 뭐 비트, 여러 가지 네스트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API를 이용했을 때는 jQuery 메서드하고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jQuery가 이제 점점 자리가 없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굳이 레스트랑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바닐라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닐라를 써요. 근데 바닐라가 상당히 불편하잖아, 그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지금 바뀌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바닐라 JS를 그대로 쓰는 것은 정말 낭비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닐라 JS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bind by ID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런 것들도 뭘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른 거 쿼리 셀렉터나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비동기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API들이 더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패치 API를 이용하시면은 뭐가 가능해져요? 여기 써져 있는 것도 패치 API를 이용하시면은 HTTP 요청 서버 요청할 때 얘를 쓰시면 된다라고 돼 있고, 그지? 그래서 뭘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기존에 보통 썼던 XML, HTTP 리퀘스트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네요 라는 어떤 표현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어싱크에 관련된 것들도 항목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프로미스 여기를 간단하게 일부 학생들은 보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있죠, 그치?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async await를 이용해가지고 앞에 있는 패치 API하고 같이 활용해서 쓰시면은 쓸 수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항목에 AJAX, 자바스크립트 AJAX에 관련된 것들 나오고 있고요, 그죠? 이제 jQuery AJAX 있으니까 여기 자바스크립트 AJAX에 관련된 것들 보시면 되겠고, jQuery 지금 쓰고 있는 거는 jQuery AJAX에 관련된 것들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론트엔드 기술에서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는 이상은 AJAX가 그래도 효율적입니다. 그냥 일반 바닐라를 쓰는 것보다는 정말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막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고 앞으로는 jQuery 안 써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그래? 저기 블로그라 했지 유튜버라 했지 자꾸 어그로 끌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프로젝트의 성질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내가 jQuery가 편하면 jQuery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간결하고 빠르게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란 말이야, 그지? 내가 굳이 프론트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는데 jQuery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게 필요가 없어. 나는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jQuery 쓰면 되죠. 근데 내가 이제 Vue.js나 뭐 리액트를 써. 그러면은 어차피 jQuery 쓰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럴 때는 바닐라 JS를 쓰시면 되겠죠. 바닐라 JS를 쓰실 때는 일반 JS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바닐라 JS라고 부르고 있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뭘 써야 되냐면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해가지고 약간 검증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구성에 따라서 달라져서 써야 되지. 무조건 얘 써요, 무조건 리액트 써요, 아니면 무조건 jQuery 써요, 무조건 바닐라 써야 돼요가 아니라고요. 제발 제발 그래 극단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은 정말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 요령들이 있어야 되겠다. 일단은 그래서 jQuery AJAX에 관련해서 쓰는데 jQuery는 위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에서 쓰고 있는 거는 AJAX 부분인데 하단 쪽 메뉴 스크롤 내리시면은 레퍼런스 보시면 돼요. 여기는 WS 리스크를 가이드 보통 여기가 제일 많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누가 있냐면 jQuery AJAX에 관련된 것들 다양하게 있긴 해요.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상단에 있는 요놈을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AJAX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AJAX라는 메서드로 쓰고 있고, 안쪽에 있는 내부 그죠? 에다가 JSON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임 앤 밸류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쭉 테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놈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신텍스 정보는 요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일단 복사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죠, 그지? 벗어보시면 되겠는데, AJAX를 바로 요청을 할 거라고, 로딩 되자마자 요청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복사해서 오긴 했는데 굳이 복사할 필요는 없다. $AJAX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야, 그치?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요청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비동기로 서버에다가 요청하는 jQuery에서 비동기 요청이라고 그러지? 비동기로 서버에 요청하는 방법을 AJAX라는 메서드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이거는 AJAX 함수라고 불러야 될까? 점이 붙었었겠네. $AJAX 입니다. AJAX 이제 메서드라고 부를게요. 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면은 이런 것도 펑션이라고 부르면 함수잖아, 그죠? 함수는 어쨌든 정의되어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는 것들은 함수. 그 다음에 객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은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무슨 얘기냐면 객체 표현은 사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이렇게 쓰잖아, 그죠? 불러가는다 써버려. 그리고 여기다가 펑션이 있어. 얘는 뭐예요? 함수야? 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접근하려면 외부에서 AA라고 호출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럼 여기다가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될까? 이게 JSON 타입이잖아, 그지? JSON 객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그 이름이 붙어 있어. 객체니까. 쟤를 부르려면 어떻게 불러야 돼? obj.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된다는 얘기야. 멤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메서드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점으로 들어가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얘는 뭐다? 메서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서드.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마치 $AJAX니까 얘는 뭐다? 네.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워. 함수와 메서드 구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같이 구조 자체는 똑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호출하는 것들은 그냥 메서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결국 이것도 메서드. 자, 안쪽에다가 아까 뭘로요? JSON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치? 요거하고 똑같은 게 일단은 똑같진 않지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keyvalue 형식으로 JSON 타입은 keyvalue로 들어가요. 여러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name, keyvalue 또는 name and value인데, 여기서는 name and value라고 되어 있으니까 name, 콜론, value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AJAX에서는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아까 방금 W3스쿨즈의 테이블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name으로 쓰실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밸류에 관련된 설명들은 여기에 딱 돼 있다. 영어로 돼 있는 게 함정인 것 뿐이죠,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쓰는 목적이 뭐다고요? 서버에 요청하기 위해서, 비동기로 요청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요청하려면은 우리가 보통은 여기 브라우저 URL에다가 표현해서 요청을 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다 URL에다 표기하는 게 아니고 백그라운드로 요청한다 라는 뜻이에요. 브라우저에서 백그라운드로 요청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 주소창을 통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백그라운드로 요청한다. 그러면 요청할 URL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버에 요청해야 되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해서 뭐 써야 돼요? URL을 표기해야 돼요. 여기 있는 URL. 서버에 URL을 전송 요청을 하려면 URL을 지정해서 표현해야 되잖아, 그죠? 디폴트 안 쓰면은 current 페이지, 그냥 현재 페이지예요 라는 뜻이, 현재 페이지가 그대로 다시 재요청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RL을 표기할게요. 그럼 name에다가 뭐 쓴다고요? URL이고요. 내용은 이렇게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URL 아까 어디다 요청할 거야? 보드 보드.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지? 어쨌든 보드 리스트를 가지고 올 거예요. 루트 보드 즈라고 하겠습니다. 와, 근데 보드즈가 아까 이미 있잖아, 그지? 근데 아까 보드즈는 제가 뭐라고 썼니? 컨트롤에 이거 좀 수정할게요. 보드에 리스트 페이지로 안 쓰니까 그지? 보드즈 리스트 페이지예요 라는 뜻이긴 한데 그냥 바꿀까? 그냥 이거 그냥 둘게요. 보드에 리스트. 그냥 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여기 어차피 리스트 개념이긴 한데 이거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냥 보드 애매하다. 잠깐만요. 이거를 얘는 보드즈로 가고요. 수정 좀 할게요. 컨트롤로 수정하자. 여기 있는 거를 보드즈 얘가 애매하지, 그치? 그냥 페이지라고 할게요, 그지? 뭘 바꿀까? 원래대로 돌릴게요. 갈팡질팡. 됐습니다. 그냥 보드. 보드에 여기서 바꿀게요. 보드에 여기다 리스트라고 그냥 쓸게요.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뭐 규칙은 안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all 이렇게 표현할까요? all 보드에 all 좋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청하면은 사실 저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일 요청에 일 응답이 필요해요. 응답하는 거는 누구냐면은 success, 그 다음에 이게는 성공 시에 요청했던 게 정상적으로 성공됐을 때, 서버 요청했다가 응답이 정상적으로 왔을 때는 success, 그 다음에 실패 시에는 에러입니다. 제가 실패 시는 고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success만 쓸 거예요. success. 그것까지 더 고려하진 않을게요. 그러려면은 뒤에다가 이제 항목이 keyvalue 형식으로 들어가니까 컴마로 구분한다는 얘기야, 그지? success니까 success. 그 다음에 success에 들어가는 건 success 펑션입니다. 콜백 함수를 써주는데 펑션을 써주는데 펑션 success 한 오른쪽에 밸류로 오는 거는 펑션이 success 펑션.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공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을 합니다. 한 펑션이 실행합니다. 성공 시에 실행합니다. 이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해요. 라는 뜻이라고. 실패 시에는 뭐가 뜬다고요? 실패 시까지 고려해볼까요? 근데 옆으로 계속 나야 되니까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든 게 이 상태에서 엔터를 빵 때려놓고, 그치?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됐겠죠, 그치? 그리고 이것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보단 여기서 항목들 빵 내려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에러 사항도 일단 써볼까요? 에러 사항은 ERROR 이죠? ERROR인데 EO가 어디에 들어갔어? ERROR 에러 시에는 뭐가 발생한다? 아래에 있는 누가 실행한다? 펑션이 실행합니다.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요청하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콘솔 로그 여기다가 에러로 여기 있는 건 리절트 보통 이렇게 쓰면 돼요. 성공했던 어떤 결과를 리턴을 받으면 리턴이 들어오고 서버에서 뭔가 리턴을 해주면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뜨는 거고, 실패 시에는 에러 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상황 고려 안 하는데 일단 설명만 하고 안 할게요, 그치?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홈 가가지고 다시 F12 눌러놓고 콘솔은 여기서 확인하는 거야, 그죠? 일단은 네트워크에서 보고선 요청을 했더니 레디는 얘 아까 있었나요? 얘가 있었나요? 이거 리프레시가 안 됐네? 그 리프레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소스 코드가 반영이 됐잖아, 거죠? 반영이 되는데 제대로 일단은 뭐가 안 된 거야? 얘가 리프레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좀 다시 리프레시 해봐. 이거야. 뭐가 됐니? 이런 이름 막 바꾸고 그랬거든. 엉망진창이 됐어. 홈 가가지고 다시 리프레시 해서 볼게요. 야. 여기 나와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페이지는 안 뜨긴 합니다만 아래쪽에 보면 빨간색 all이라고 떠있다, 그죠? 이게 뭐예요? 비동기가 요청이 실행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드에 all로 요청이 실행됐고 에러는 뭐가 발생하면 404가 떴단 말이에요. 404가 떴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어디요? 콘솔에서는 뭐가 뜬다고요? 이게 뭐예요? 에러가 떴다는 얘기. 에러 로그가 여기다가 찍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런 상황이 404 에러 코드다 납부한도가 발생했습니다 뜨는데 그때 자동으로 실행하는 게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는 여기는 석세스가 실행이 되는데 지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비동기로 요청하는 요청하는 것을 처리하는 뭐가 있어야 돼? 서버 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만들 거 컨트롤러에서 정리하시면 되겠다라고. 이걸 getMapping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메서드 타입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얘도 게시입니다, 그죠? 게시고 보드에 all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비동기로 요청했을 때 볼까요? 그냥 이것만 넣었으니까 일치하는 게 이제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존재하면은 여기다가 뭐 쓸 거냐면 제가 성공이라고 쓸까 그냥? 원래 이렇게 쓰진 않은데 성공 하면서 여기다가 뭐 하세요? 리스판스 응답은 따로 페이지가 응답이 되는 게 지금 없잖아, 그지? 백그라운드로 나가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응답을 할 건데 리스판스 응답 데이터를 리스판스잖아, 그죠? 응답이 리스판스니까 리스판스 바디로 응답 데이터가 여기는 문자의 응답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리스폰스 바디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결국은 이쪽에 앞쪽에다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문자의 응답하는 데이터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편에서 여기다가 써놓으면 길어지고 지저분하니까 저는 여기다가 앞쪽에다가 배치할 건데 여기다 넣은 거랑 동일하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서버가 성공이 되면 이 성공이라는 문자일이 어디로 전달된다? 성공 시에 콜백 함수인 여기 있는 리절트에다가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데이터를 뭘 보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문자를 보내면 문자일이 전달이 되는 거고, 불타입을 보내면 불타입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될게요. 저장해 주시고 리플렛이 됐다, 그지? 그러면은 홈 들어가가지고 다시 배식을 눌렀더니 뭐라고 떴어요? 성공이라는 로그를 보실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는 성공하고 에러는 이벤트에 해당하겠다, 그죠? 성공 시 실행하는 거, 실패 시 실행하는 코드. 성공 시 오른쪽에 실행하는 거고, 실패 시에 실행한다. 서버 요청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응답이 됐을 때 요놈이 실행한다. 일단 기본 원리예요. 자, 어쨌든 전체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하시면 돼요? 보드에 전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죠?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가지고 갈 거면 누가 필요하니? 모델. 똑같네요. 모델로 포함해가지고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스프링 모델. 서비스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서비스는 보드 서비스. 시간 많이 낭비했다, 그지? 일단 기본적인 것들 처음에 이제 설명하느라고. 서비스 객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인터페이스 클래스 구조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로 만들고 인터페이스로 만들게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항목이니까 서비스 패키지에다가 만들 예정입니다. 서비스에다가 만들 예정이고요. 이 서비스 말고 이 서비스는 원래 이제 객체가 있어야 되니까 객체는 뭘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치? 만약에 PROGSS 얘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다형성이라 자바의 다형성이라는 표현이라서 그지? 얘를 상속하고 있는 뭐가 클래스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지?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클래스가 그럼 빈으로 제공하고 있는 생성자 DI를 통해서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꼭 생성자 DI가 아니어도 어쨌든 DI 구성이 가능하다. 얘도 없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create 누구야? 클래스 이름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냥 컨트롤러가 아니고 어디다 만들 거야? 서비스 하위 쪽에다 구성할 건데 서비스랑 같이 넣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따로 구분할 거예요. IMPL로 구분해가지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예요 라고 클래스 이름은 자동으로 들어가졌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탑다운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요놈을 여기다가 서비스예요 라고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을 줘주시면 스프링 빈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지? 그쵸? 스프링 빈으로해서 관리가 컨테이너에서 관리를 한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클래스 구조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오토와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빈을 갖고 오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동으로 갖고 와요. 또는 이거는 이제 필드 인젝션 표현이라고 했고 생성자 인젝션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생성자를 만들면 돼요, 그치? 생성자라는 거는 또 이것도 의미 또 설명하면은 또 길어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시간이 그래서 유진 필드 이용해가지고 서비스 항목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이게 생성자잖아, 그죠? 외부에서 주입시키는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지?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게 생성자잖아, 그죠? 여기 있는 필드를 외부에서 주입시키는 생성자 요놈을 갖다가 표기할 거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기 안 해도 되는데 누구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required 생성자요 라고 하는데 required 아규먼트 생성자요 라고 하면은 required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초기화주는 필드를 대상으로 생성자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필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지? 파이널 필드가 붙어있는 파이널 필드란다. 파이널이 붙어있는 필드들은 필수적으로 생성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빨간색이 뜬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초기화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초기화를 하셔야 돼요. 초기화하는 방법은 오른쪽에다가 new 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다른 방법은 생성자에다가 얘가 외부에서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생성자를 파라미터로 만들어주는데 여기를 만들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요거는 이제 롬복이 제공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죠? 쇼 뷰 어디 갔냐? 쇼뷰를 못 읽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그런 거야. 여기는 생성자 보이죠, 그죠?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required argument 생성자가 파이널 필드가 뭐가 돼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숨어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숨겨서 쓰시는 게 소스 코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사용하셔라. 명시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요. 해도 되긴 하는데 코드만 늘어나고 그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존재합니다. 이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자, 서비스한테 넘길 겁니다. 라고 그지 서비스한테 넘길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나중에 바꿀 거도록 할 거예요. 처리하는 것들은 서비스한테 처리할 거고요. 제가 메서드는 find all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PRO 미안해요. 리스트 프로세스 PROCS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넘겨주시면 되겠고 그냥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create 눌러가지고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신 순간 왼쪽에 인터페이스에서 추상 메서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에서는 무조건 오버라이드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이면 더블 클릭해서 넘어가도 되고 여기에서 마우스 올려가지고 컨트롤 눌러서 임플리먼트 클래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빨간색 당긴 거 마우스 올려가지고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오버라이드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구현체까지 해서 구현 코드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겠다. 졸려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맨날 졸리지, 그지? 구현 코드에서는 뭐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드라는 거를 갖다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맞아? 오늘은 엑셀을 안 쓸까? 쓰지 말까? 어제 맵퍼에다가 그냥 바로 정의하니까 편하면 그걸로 쓸게요. 엑셀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자, 보드 매퍼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보드 매퍼라고 할게요. 보드 매퍼예요. 라고 그러지. 이거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private, final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는 것도 required, argument, 생성자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왜 안 되냐고 하면 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만들 거예요. 뭘로 만들 거예요? 매퍼는 인터페이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인터페이스. 클래스, 레코드, 인터페이스로 만들 예정이고요. 매퍼는 위치는 마이바티스에다가 그냥 같이 놓을 거예요. 그냥요. 마이바티스 폴더에다가 매퍼니까 매퍼 mappr 매퍼예요 라고 그냥 지정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고요. 이거는 매퍼 어노테이션 줄게요. 네, 매퍼 어노테이션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죠. 매퍼 스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때 매퍼 스캔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지정했을 때 폴더를 지정하시면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 폴더 지정하는 거를 스캔을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매퍼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인터페이스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구현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구현체는 자동으로 가상으로 만들어진다, 그지? 프록시 빈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죠? 보통은 이제 XML을 로딩해서 하는데 XML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뭘로 쓰실 수 있어요? 네, 인터페이스에 있는 어노테이션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러지? 인터페이스의 어노테이션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쓸게요. 매퍼야 뭐 가져와? find all 가져와. 페이징 처리할 거예요? 페이징 처리하려면 뭐뭐 보내주면 돼? 페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쓰시면 편하잖아. 그죠? 쿼리로 써버리도록 할게요. 쿼리로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find all이라고 하고 대신에 리미트 처리하려면 최소한 뭐가 들어가야 돼? 리미트 옵션 두 가지요, 그죠? 페이징 처리하기 위한 리미트 인트형으로 쓸까요? limit 리미트하고 누구 들어가면 돼요? 없어요. 정보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이 두 개를 던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그러면은 리미트 옵셋인데 저는 옵셋부터 던질게요. 옵셋 상관없죠, 순서는 옵셋 리미트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예정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만듭시다. 앞쪽에는 옵셋, 뒤쪽에는 리미트, 그죠? 이렇게 매개 변수를 XML에다가 던질 거예요. 근데 XML이 지금 여기다 던질 거면은 쓰는데 제 XML 안 쓰고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조회할 거니까 셀렉트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어노테이션으로도 XML 대신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셀렉트 all from 보드인가요? 보드 쓰시면 되겠다, 그지? 보드에서 모두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where는 뭐 쓰면 돼요? n는 0 이렇게 쓸 거고, 그지? 모두 가져올 거니까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더 바이 할까요? 예. 뭘로 해요? no, d, sc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다, 그지? 자, 이 코드는 잘못된 코드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 쓸 때 주의사항 문자로 원래는 제가 옆으로 쭉 나열해야 되는데 그냥 보기 편하라고 아래에다가 엔터 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문제는 얘 병합해 볼래요? 더하기가 합쳐지면 어떻게 합쳐져요? 안 띄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쪼갠 거잖아, 그죠?
자, 문장이 만약에 합쳐졌을 때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 테이블 이름이 뭐라고 인식해요, 얘가? 보드의 웨어가 테이블 이름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뭐가 돼야 돼요? 띄워져야 된다. 이런 거 없이 됐어요. 마찬가지 여기도요. 오토바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다 보지.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주의사항 얘기하려고 일부러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띄어서 쓰고 난 다음에 내려쓰기를 하던지 모르면 약간 인식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요. 아니면 띄어쓰기를 주고선 내려쓰기를 하시던지 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좋겠다, 그죠? 아니면은 내가 모르면 옆으로 쭉 나열해서 쓰시면 되겠다. 너무 길지 않으면 내려쓰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그냥 쭉 나열해서 쓰시는 거를, 그러면 오류가 덜 하겠죠, 그죠? 리미트는 마지막에 li, mit 라고 해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리미트는 앞에다가 두 가지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옵셋 주실 수 있어요, 그지? 옵셋 줄 때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되니까 옵셋 맞아요? 컴마 리미트가 두 번째로 오면 돼요. 여기 있는 샵으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 있는 파라미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마이바티스의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얘 인식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파람. 파람인데요. 파람. 아이바티스 파람이죠. 파람. 여기다가 뭐 넣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쓸 이름, 적용할 이름을 여기다가 대치 파라미터로 넘어갈 때 이름은 이거입니다 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넣어줄 때도 마찬가지요. 파람입니다. 얘는 뭐예요? 리미트. 근데 여기다가 수치 저희가 정의했나요? 정의하지 않았나요? 정의는 해주셔야 돼요. 리미트는 무슨 거? 내가 가지고 올 행 개수 10개 로우 개수요, 그죠? 게시글, 여기서는 게시글 개수. 그 다음에 옵셋은요? 건너뛰는 개수, 그지? 건너뛰는 개수. 첫 페이지는 뭐로 하시면 돼요? 하나도 안 건너뛰어야지 첫 페이지가 나오겠죠? 처음 10개라는 얘기예요, 그지? 네, 그럼 이 얘기는 디센딩해서 나온 결과물 중에서 첫 번째 10개까지만 데이터를 가져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쓴 이유는 리미트 그 로우 바운즈라는 마이바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징 처리하는 거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쓴 이유는 성능이 좀 꽤나 차이가 났죠, 그죠? 지금 저희가 왜냐면 데이터가 10만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는 내가 받을 때 이렇게 하면 여러 개 데이터가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리턴은 어디다 정의하냐면 여기다 정의하는 거잖아. 보이드 잘못 정의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네, 리스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하나 정의하시면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보드에 리스트 DTO라는 클래스 DTO를 만들어 가지고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 놈은 어디다 만들까요? 여기다가 도메인 .dto라고 해가지고 도메인의 DTO 패키지에다가 정의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DTO는 최소한 뭘 할 거냐면 리턴이기 때문에 조회된 그 결과야, 그지? DB에서 조회된 결과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있는 보드 테이블이면 보드 테이블에 정의되어 있는 컬럼, 이제 이 컬럼명으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건 아까 컬럼명을 제가 나열하진 않았지만 아스타리스크로 모두요 라고 한 거잖아, 그지? 모든 컬럼이 조회가 될 거다 라고. 이 컬럼들을 매핑할 때 필요한 것만 써주시면 돼요. 불필요하면 정의 안 하시면 되겠고, 필요하면 다 정의하시면 되겠다. 대신 오타 내지 않고 잘 넣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 언더스코어 표기되어 있는 거는 카멜로 표기하셔도 되죠, 그죠? 카멜로 표기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름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매핑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도 일치하게끔 만들어서 주셔야 되겠죠. 각각에 맞춰가지고 정리해서 만들 겁니다 라고, 그죠? 만들면 되겠어요. 자, 보드 매퍼 여기다가 만들 건데요. 자, 이거 보시고 쓰세요. big int는 뭘로 정의하시면 좋아요? 롱이요. 이름은 일치 했죠? 그 다음에 받차는 뭘로? 문자열이죠, 그지? 문자열. 타이틀. 아래 텍스트는 뭐예요? 문자열이죠, 자바에서.
그 다음에 아래 바차 라이터도 문자일이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리드 카운트 인트, 오늘 인트형이네, 우리 인트형 리드. 근데 언더스코어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라 말아라. 자바에서는 웬만하면 언더스코어 쓰지 마세요라고 그러지. 네. 그리고 나중에 EL에서 표현할 때도 저게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JPA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멜로 표현할게요. 언더스코어는 카멜로 표기할 수 있게요. 이거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랬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다가 카멜 케이스 언더스코어로 되어 있는 거를 카멜 케이스에 있는 거를 이게 카멜 언더스코어가 있는 거를 카멜로 맵핑하는 거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JPA는 따로 설정 안 해도 되지만 마이베스는 무조건 설정해 주셔야 된다. 설명이 너무 길어요. 어쨌든 타임스탬프는 로컬 데이트에다가 맵핑이 됩니다. 예전에 안 됐는데 요즘은 되더라고요. 그지?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맵핑 할 거고요. CREATED AT 업. 어제 저희 5탄 했었죠. 그죠? 업 D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드에서 줘야 되는 컬럼들을, 여기 있는 DTO 이 컬럼들을 필드에다가 매핑할 거예요. 매핑하려면 후점 정의만 하면 되더라고. 세터가 보통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터 없어도 매핑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안전하게 처리해서 프라이빗 컨트롤 Z 하면 되니까, 그지? Alt Shift A에서 한꺼번에 넣으려고 프라이빗 넣어주시고 Alt Shift A 풀어주시면 되겠고, 게터가 해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거 페이지에다 뿌리기 위해서 게터를 쓰는 것 뿐이야, 그지? 노파심에 세터를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세터가 없어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내가 find all 했을 때 페이지로 가져가긴 하는데 모델에 담아야 되겠죠.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내가 얘를 이렇게 할게요. 시간상 여기 위에다가 toString 하나만 정해놓고, 서비스예요. 서비스에서 얘를 출력 좀 할게요. 여기 있는 거는 정의하시면 리스트 끊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리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로 서비스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래퍼에서 정의한 거가 이쪽으로 다시 리턴이 가능하고, 여기서 한번 일단은 출력 리절트를 한번 출력해가지고 정상적으로 10개의 데이터가 나왔는지 확인만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코드를 작성하도록 할 거니까 홈 들어가시고, 그죠? 그 다음에 게시글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세터가 분명히 없었는데 보드에 이렇게 정보들이 잘 매핑이 돼가지고 넘어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일단 여기까지 잘 들어왔으면은 페이징 처리하는, 페이징이란다. 어쨌든 처리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갑니다.